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체 취업 적성 검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사 한지혜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저희 강의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체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요 안에서 거의 우리가 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챕터 1은 언어 능력이고요. 챕터 2는 수리 능력, 지각 능력, 상식 능력, 창의력, 영어 능력, 그리고요, 조금 이제 어떤 기업체에서는 요거 이외에 공학 부분이 들어가는, 기초공학 파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모두 다 어떻게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수업할 부분과 관련된, 자, 여기 세 부분이 있어요. 수리 능력, 지각 능력, 창의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수리 능력이 있는데, 수리 능력 말 그대로 수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수리 능력을 제가 총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초 수리 파트가 있어요. 이 기초 수리 파트는 아마 이제 기업체에서 시험을 볼 때 기초 수리 파트라고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요. 보통 단순 계산 파트 내지는 혹은 대소비교 파트 이렇게 보는데, 단순 계산으로 보는 그 기업체가 있고 대소비교로 보는 기업체가 있어요. 우선 단순 계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칙 연산과 관련된 계산이에요. 정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수와 관련된 유리수 부분까지 사칙 연산과 관련된 부분이 중점적이고, 이 단순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요. 문제 수가 좀 많아요.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또 기초 수리와 관련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대소비교 파트가 있어요. 이 대소비교 파트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습니까? 부등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부등식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부등식 문제가 아니고요. A하고 B 형태로 주어져서 A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 B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를 찾아서 누가 더 크고 작니를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이 대소비교 파트가 가장 광범위한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는 모두 들어가 있냐면 집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와 같은 자연수의 성질도 들어가고요. 방정식도 들어가고요. 함수도 들어가고요. 경우의 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수,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지수 로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형과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수리라고 하지만 이 대소비교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은 단원을 포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서 기본적인 공식 같은 경우는 좀 외우고 계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수리 파트인데요. 단원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응용수리예요. 응용수리는 근데 단원은 조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방정식과 부등식, 순열 조합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는 식이 주어지고 계산을 하라고 하는 문제는 응용수리가 아니에요. 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문장이 주어져요. 길게 문장이 주어지고 이 문장을 여러분이 수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즉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쪽이 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 순열 조합은 뭐냐면 경우의 수예요, 여러분. 경우의 수하고 확률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이 응용수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추리가 있는데요. 수추리는 보통 우리가 기업체에서 시험을 볼 때는 수리 영역에서 시험을 보지는 않아요. 수리 영역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어디서 시험을 보냐면 추리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추리 영역 파트는 보통 기업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수추리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추리도 있고, 도형 추리도 있고, 언어 추리도 있고, 몇 개의 챕터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수추리 파트는 완벽하게 수리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추리하고 관련된 수의 단원이 뭐냐면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단원인데, 일정한 수들을 갖다가 일정 규칙성을 갖고 나열을 한 게 수출이거든요. 수열과 관련된 단원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자료 해석이 있어요.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표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문장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는 건데, 이 자료 해석과 관련된 부분은 수학적인 이론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되,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시간이 조금 오래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단점이라서 그 부분에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능력 파트가 있는데요. 지각능력 파트는 사무지각하고 공간지각 파트가 있어요. 자, 사무지각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론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지각은 틀린 부분을 빠르게 찾아내는 거, 혹은 반복되는 숫자를 갖다가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보통 사무지각이라서 말 그대로 좀 매의 눈이 필요한 그런 단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간지각 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도형이에요, 주로. 즉 도형 쌓기, 블록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도형의 변화 혹은 전개도, 이런 부분이 바로 공간지각인데, 공간지각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신 분들은 연습을 안 하셔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공간지각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공간지각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공간지각을 버리고 가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하는 어떤 스킬을 조금 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의력 파트가 있는데요. 창의력 파트는 여러분 말 그대로 답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상상력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만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틀보다는 자신만의 소신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부분이 가장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각각의 챕터를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출제 경향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와 관련된 예시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